안녕하세요.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유아 게임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이와 분명 게임을 하기 전엔 너 30분만 하는 거야? 아이가 알았어요. 이렇게 약속 잘했거든요. 분명히 시간 제한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하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정작 그 시간이 되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세요. 자, 이제 그만이다 라고 하면 한 판만 이라면서 애교 섞인 요청을 하는 아이부터 부모를 째려보고 화를 내며 거친 행동을 하는 아이까지 부모의 시간 제한에 대한 반응은 참 다양해요. 그런데 도대체 아이들은 왜 게임에 대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미숙한 뇌 발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아의 뇌는 성인에 비해 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얻게 되면 뇌는 계속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계속 게임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게임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혹은 순순히 부모님의 말을 들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게임 사용 시간에 관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한다면 아이들도 결국 따르게 돼요. 그러니 부모님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 시간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선 부모님이 하셔야 할 거는 하루에 아이가 게임을 할 시간을 얼마로 정할까, 그거부터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 5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 하루 미디어 사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권고하고 있어요. 자, 미디어니까 텔레비전, 유튜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유튜브 등을 보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이의 인터넷 게임 사용 시간은 하루 30분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부모님은 아이의 하루 스케줄을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이때가 게임을 해도 괜찮을 때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그 시간대를 정하세요. 그 후 아이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때 아이의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부모님 말을 훨씬 더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 기분 괜찮을 때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아이와 게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이에게 게임은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야. 하지만 오래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해. 이것이 우리 집의 새로운 규칙이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시간 관리를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유아기에는 시간 개념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자, 이제 그만이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신호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알람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게임을 멈추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때 부모님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자 이제 멈춰, 이제 끝이야 이렇게 갑자기 멈추게 되면 아이의 저항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어요. 따라서 10분 전, 5분 전, 1분 전 이런 식으로 게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지해 주어서 아이가 게임을 끝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나 나 내일 게임 안 할 테니까 오늘 더 하게 해줘라. 딱 5분만 더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단호히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세요. 게임이 즐거워서 더 하고 싶고 그만두자니 아쉬운 마음 있는 거 그거 당연해요. 그거 헤아려 주시지만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컴퓨터 전원을 끄거나 휴대폰을 압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칭얼대거나 삐치는 정도로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보다 강력히 저항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이런 게임 제한 시간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동안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태도를 견지해야겠구나. 요거를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게임 제한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상벌 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약속대로 부모가 그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셋을 셀 때까지 아이가 게임을 멈추면 상을 주는 것이고요. 멈추지 않았을 땐 벌을 주는 거죠. 어떤 상과 벌을 줄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상은 대개 아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으로 정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야 할 거는 상으로 게임 시간을 연장해 주는 거, 요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을 줄 때는 약속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칭찬도 꼭 잊지 말고 해주셔야 해요. 벌은 신체적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는 체벌이 아닌 아이가 불이익을 얻게 하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분리수거를 하게 하거나 다음 게임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아이가 이제 그만해 라고 말했더니 그 시간 제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면,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지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고 침을 뱉거나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때를 부린다면 이때는 훈육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일명 생각하는 의자라고 불리는 타임아웃을 사용해 훈육해 보실 것을 권해요. 이때도 아이의 화난 마음은 수용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너가 당장 이러한 떼부림을 멈추지 않으면 저기 있는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해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가지 않으면 부모님은 아이의 몸을 잡고 의자로 데리고 가서 앉힌 후 부모가 다시 와서 이제 이 의자를 떠나도 돼, 일어나도 돼 라고 말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대개 아이 나이만큼의 시간을 생각하는 의자에 있게 하고, 그 시간이 되면 부모님은 아이에게 가서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면 아이에게 의자에서 일어나도 된다, 이곳을 떠나도 된다 라고 말해 주세요. 만일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아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까지 그곳에 있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약속을 지키겠다, 알았다 라고 하면 아이를 칭찬해 주셔야 되죠. 와, 너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고요. 다시 즐거운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됩니다. 2세에서 3세의 어린 유아라면 주의 분산법을 이용해 다뤄주는 것을 추천해요. 이때도 아이에게 게임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주고 왜 그만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간단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대부분의 유아는 고집을 부리며 돌려주지 않으려 할 거예요. 이때 부모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제 그만할 시간이야. 자, 이제 이거 엄마가 갖는다 라고 하면서 아이 손에서 그것들을 빼내오면 됩니다. 그리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아이의 주의를 돌려주세요. 어린 유아들은 동시에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주면 전에 것들은 잊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곳으로 주의를 싹 돌려주게 되면 대부분의 어린 유아들은 금세 게임을 잊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다시 게임을 하겠다고 떼쓰지 않도록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해요. 그런데 게임에 대한 집착이 과도하다면
부모님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영역 혹은 기회, 시간 이런 게 얼마나 되나? 요거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부모와 놀이나 대화와 같은 상호작용이 풍부하고 또래와 놀 시간이 많은 아이는 게임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즐거움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로 평소에 즐거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 별로 없다면 아이는 게임에 보다 쉽게 빠지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게임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이를 못했을 때 강한 분노 반응을 보이는 아이라면 부모님은 훈육에 앞서 평소 아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와 놀이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요. 또래와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셔야 하죠. 또한 아이가 스스로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혼자 놀이하는 법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혼자 놀이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놀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도 혼자 놀이를 위해 꼭 필요하죠.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아이가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같이 놀 친구가 없거나 사회성이 부족할 때도 아이는 게임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주 제공해 주셔야 하고요. 또래와 어울리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누기, 차례 지키기, 협력하기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아이 손에 닿는 곳에 막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놓여 있으면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의 열망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아에게 아이 전용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주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유아기에는 소유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것에 대한 고집이 아주 커요. 아이를 위해 태블릿을 장만했더라도 이 태블릿의 소유는 부모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아이에게는 게임이나 유튜브를 하는 동안 부모님이 잠깐 빌려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아이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외에는 아이 손에 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러한 전자기기를 넣어두어서 아이가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아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맨날 하면서 나만 못하게 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떼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시거나 게임이나 영상 시청하시는 거 조금 자제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동하기가 어려운 PC는 거실처럼 트인 공간에 놓아두는 것이 좋아요. 방에 놓게 되면 아이가 몰래 하고 있어도 부모님이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PC는 관리가 용이한 공간에 놓아두고 아이가 마음대로 열 수 없도록 암호를 걸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칼은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죠. 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하고 박스를 뜯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칼을 우리가 아무데나 놓아두지 않는 것처럼 전자기기도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칼처럼 관리가 필요한 도구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아이 게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거 기억하셔서 아이 게임 시간 싸우지 말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